안녕하세요. 네키마스요. 네, 오늘은 인칭 대명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칭 대명사 뭐죠? 나, 너. 그죠? 그러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와타시 와타시. 그죠? 제일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 첫 번째 와타시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되게 공손한 느낌으로 와타쿠시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와타쿠시를 쓰는 순간 이 뒷말도 굉장히 다 되게 공손하게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쓰지 마세요. 어려워요. 그냥 우리는 와타시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얘는 상황에 따라서 저 그리고 나 이렇게도 표현될 수 있어요. 두 번째 녀석은 이제 보크입니다. 버크. 세 번째 녀석은 오래. 이 세 가지 정도가 이제 나를 지칭하는 1인칭이에요. 1인칭. 그런데 그럼 세 가지를 아무 데나 내가 취향에 맞게 쓰면 되냐? 그게 아니니까 우리가 좀 머리 아팠죠. 자,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제일 헷갈리거나 하시면 그냥 와타시만 쓰세요. 자, 복구는 뭐냐? 좀 친분이 있는 거고, 친구 사이라든지 직장 동료인데 좀 오래 봤다. 상관관계 상관없이 좀 오래 봤다든가 친분이 있어요. 그럴 때 복구를 씁니다. 그 다음에 올해는 그냥 말 그대로 되게 옛날부터 한 10년 이상 알고 지냈다 정말 그런 친구다. 올해를 쓰시면 돼요. 하지만 일본은 약간 남녀 성차별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여성분들은 복구나 올해를 거의 쓰지 않으세요. 여자분들. 보통 남자분들이 많이 쓴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분들 대부분 와타쿠시로 많이 쓰시고, 다만 여성분들 중에 좀 보이시 하시거나 좀 성격이 되게 털털하시고 이러신 분들은 복구까지는 좀 쓰시는 것 같아요. 올해는 거의 다 안 쓰시고. 그래서 남자분들 기준에서는 와타시 복구 올해 다 쓰지만 여자분들은 와타시를 메인으로 쓴다 주로. 근데 남자분들 중에서도 복구와 올해 그럼 아무거나 쓰면 되나요? 그건 또 아니에요. 뭐냐? 올해는 이거 쓰는 것 자체가 좀 약간 내가 좀 상남자다, 마초스럽다 이런 남성성을 좀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이 올해 쓰면은 보통은 좀 뒤에 좀 거친 말까지 함께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무조건 뭐 욕설과 같이 쓰인다 이런 건 아니지만 올해를 쓰면은 뭔가 사람 자체가 좀 거친 느낌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와타시를 메인을 쓰시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엔 조금 내가 좀 편하다 그럴 때는 복구를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첫 대면 했다 이런 다 와타시 쓰셔야겠죠. 그 다음에 뭐 요 근래 트렌드상 옛날 세 가지만 그랬는데 요즘 트렌드는 뭐냐면은 스스로 자자에 나눌 분자에서 지붕이라는 녀석도 알려줘요. 지붕 이거는 자기 자신, 즉 합쳐서 본인이라는 의미 정도로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요거는 원래 옛날에 체육계 뭐 운동 쪽에서 넘어오긴 했는데 요즘은 뭐 남녀 상관없이 많이들 쓰세요. 본인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래서 공손한 정도로만 나타내자면은 자, 얘가 1번 와타시, 그 다음에 얘가 2번 정도 되겠죠. 지금 그 다음에 3번 보크, 4번 오래. 하지만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냥 다 모르겠다 와타시만 기억하세요. 내가 남자인데 조금 더 그냥 편하게 얘기하고 싶어. 그럼 보크 쓰세요. 올해는 기억에서 지우세요. 그 다음에 지금도 본인이 이거는 좀 약간 뉘앙스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좀 많이 들어보거나 좀 자기 써보질 않으면은 감을 못 잡아요. 그러니까 얘도 그냥 참고로만 알고 계세요. 그럼 이제 1인칭을 했으니까 이제 2인칭 해야겠죠. 2인칭. 왜 안 지워지지? 자, 2인칭이라 하면은 조금 내용이 있어요. 좀 많죠? 이걸 봐야 돼요. 우리 대표적으로 하는 게 안 왔다야, 안 왔다. 뭐 영어로 치면 you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 안 왔다라는 거는 일본어에서는 좀 용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부부 사이. 부부 사이에서 여보 당신 할 때 그 당신이에요. 당신 또는 여보가 될 수 있죠. 두 번째, 이 안 왔다라는 거는 불특정에 대한 사람을 얘기해요. 내가 너랑 친분도 없어. 일면식도 없는 사이예요. 근데 제가 무슨 일반 민원인이고 무슨 공무원이에요. 저 이렇게 하면은 당신들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 당신으로 얘기할 때가 안 왔다예요. 그냥 당신. 불특정.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본에 앞으로 또 갈 기회가 생긴다면은 그 출입국 신고서 적는 거 있어요. 그 뒷면에 보시면은 이런 거 있죠. 당신은 뭐 불법 무기류나 뭘 소지하고 있습니까? 뭐 당신은 일본 입국 뭐 한 적 있습니까? 할 때 그 당신 나오죠? 그게 다 안 왔다예요. 그다음 세 번째, 시비 걸 때, 즉 싸움할 때. 그냥 감정이 격해. 당신은 뭐야? 그 당신이 안 왔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상과 사마. 얘는 사마입니다. 사마. 자, 상 같은 경우는 누구씨 정도일 거고 사마는 누구님 정도예요. 즉 상보다는 사마가 좀 더 높겠죠. 공손함의 정도가. 그래서 상 같은 경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구 이름 들었다. 성하고 이름 들었다. 그러면 성에다가 누구상 이게 많이 쓰죠. 일반적으로는. 근데 내가 무슨 접객을 하는 입장에 나는 이제 직원이고 손님이야. 손님이는 누구상이라고는 잘 안 하고 누구사마라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은행, 병원, 백화점 이런 데에서는 사마를 많이 붙여서 쓰죠. 제일 많이 들어본 게 고객님, 그죠? 오客様라고 해서 오客様이렇게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임군 군자인데 얘는 두 가지예요. 자, 임군 군으로 그냥 군이 아니라 쿤이겠죠? 그 다음에 얘는 그냥 얘 자체를 명사화해서 쓰면 킴이에요. 킴이. 그러면은 뭐냐? 이 쿤이라는 건 우리나라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금 나이가 지긋이 있으신 분이 남자 좀 본인보다 한참 어려운 조금 어린 사람 말고 한참 어려 보이는 사람한테 누구군 이런 경우 많아요. 저도 뭐 제 성 따서 채군 이렇게 들어본 적 많죠. 그래서 그 군과 마찬가지.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자 대부분 남자한테만 쓴다고 생각을 하죠. 맞아요. 근데 일본에서 뭐냐? 여자한테도 쓸 때가 있어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학창 시절, 뭐 중고등학생 때까지는 대부분 남자한테만 쿵쿵 거려요. 누구군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뭐 고등학교 졸업 취업을 했다든가 대학을 졸업해서 취업을 했어요. 취업은 당연히 내가 사장이 아닌 이상 나보다 윗사람 분명히 있죠. 윗사람. 그래서 위에 사람, 상급자가 하급자. 무슨 성별은 큰 상관은 없어요. 같이 일하는 동료이지만 뭔가 아랫사람 느낌으로 해서 쿤이라고 해서 여성분한테도 씁니다. 누구 쿤 이렇게 많이 써요. 여자분한테도. 킴이라고 하는 거는 나이가 있으신 분이 젊은 친구한테는 자네가 돼요. 이봐 자네 할 때 그 자네. 근데 자네가 아니라 그냥 뭐 동년배라든지 또는 이성관계야. 그럴 때는 너예요. 그냥 너. 우리가 영어 you랑 며칠 전에 안 왔다가 너 아니야라고 해가지고 얘는 주로 다 당신이에요. 당신. 하지만은 우리가 흔히 하는 you가 회화적으로는 키미에 해당하죠. 키미가. 그래서 키미라고 하는 거는 윗사람이 아랫사람 부를 때도 쓰고 또는 나이가 동등하거나 이성관계일 때는 너라는 뜻으로 써요. 그래서 노랫말에서는 꽤나 많이 나오죠. 키미. 그 다음에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앞전자가 나왔는데 어쨌든 혼자 쓰였으니까 앞이라는 뜻으로 읽어야 돼요. 그게 뭐냐? 마에예요. 그럼 뭐죠? 오마에예요. 오마에. 그럼 뭐죠? 앞에 있는 미어, 남의 개념이 있다고 했죠? 앞에 있는 남, 즉 너가 돼요. 얘도. 그래서 오마에도 너인데 이 오마에가 너고 키미도 너야. 그럼 또 무슨 차이가 있겠죠? 자, 이 오마에 같은 경우는 주로 남자분들이 많이 쓰세요. 남자분들이 뭐 여자분들을 부르거나 아니면 남자분을 부를 때도 오마에 써요. 하지만 이거는 얕잡아 부르는 말이에요. 좀 친한 사이나 쓰고 하는 거라서 제가 윗사람한테 쓰면 굉장히 신뢰되는 거겠죠? 윗사람한테는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친한 친구 사이나 뭐 그냥
동년배, 뭐 사귀는 사이,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그리고 주로 남자분들이 쓰신다. 그 다음에 짱이라고 하는 거는 요 상에서 발전됐다 보시면 돼요. 요거는 말 그대로 애칭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뭐 좀 일본어를 좀 한국식으로 막 이게 생활 용어로 많이 쓰시는 분들 계시죠? 누구 찡, 누구 짱,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 있죠? 그게 얘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뭐 그냥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예요. 춘자, 즉 하루코상 하다가 나중에는 하루코짱, 하루짱, 하루찡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애칭식으로 남녀 상관없이 다 씁니다. 그러면은 좀 내용이 복잡하죠? 좀 정리를 해야겠죠? 자, 안 왔다는 일상생활 많이 쓴다? 거의 안 써요.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면식이 별로 없어. 그래서 조금 공손하게 불러야 된다? 그럼 상 기준을 쓰세요. 그 다음에 내가 무슨 접객을 하는 직원 입장이다. 그러면 그냥 사마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근데 내가 좀 친분이 생겼다. 좀 친해. 그러면 그냥 이름에다가 짱, 성에다가 뭐 짱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오마이 이런 건 이름 안 부르게 너 그냥 이거예요. 편한 사이 남자분들 쓰시는 거. 그 다음에 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나보다 나이가 한참 어리거나 아니면은 직장 동료에서 좀 아랫사람 정도한테 부르는 내용이죠. 키미도 너는 너지만 약간 서정적인 너기 때문에 주로 노래가 되게 많이 써요. 그 일상생활에서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지금 대부분 남자분들이 포커싱이 되는데 여자분들은 남자를 부르거나 아니면 같은 성별인 여성분은 어떻게 부르냐? 다 이름에다가 누구 상, 누구 짱 이렇게 부르시죠. 그래서 이렇게 단어들은 있지만은 키미는 은근히 안 쓰여요.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것이 누구 상이나 누구 짱 두 가지 같은 카테고리. 그 다음에 남자분들 기준은 오마이 이런 거 좀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3인칭 공부해야죠. 3인칭. 3인칭이 좀 재밌어요. 자, 우리가 영어를 공부를 하셨던 적이 많죠. 그러면은 3인칭 하면 떠오르는 단어 뭐 있죠? 네, he와 she예요. 자, 요것이 뭐 한자로는 뭐 저피라고 하지만은 뭐 지피지기 거기에 대한 피자가 얘예요. 지피지기 뭐예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그다음 뭐 진리 없다, 지진 않는다 이거죠. 그 저예요. 저피. 그래서 적은 뭐예요? 적. 너 아니죠. 나도 아니고 제3자예요. 적은. 그렇기 때문에 얘를 3인칭으로 쓰는 거예요. 얘를 뭐라 하냐? 카레예요. 카레. 카레이고 뜻이 뭐다? 히예요. 그럼 그가 나오겠죠. 자, 두 번째 쉬가 좀 글씨 크기가 좀 애매했죠? 카노조예요. 이렇게 쓰고 카레가 아니라 이때는 카노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여자 여자를 조 해서 카노조 해서 그녀가 돼요. 그래서 카레와 카노조 그럼 그와 그녀야. 근데 우리 수업상 최대한 우리 언어 생활에 맞는 말로 매칭을 시키자고 했죠. 우리 일상생활 때 한국어로 제3의 인물, 남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친구랑 있는데. 야, 근데 그한테 그걸 물어봤니? 이런 말 쓰나요? 아니면 걔한테 그거 물어봤니? 걔죠? 그러니까 그라고는 알고 있대 일상생활에 쓰실 때 본인 머릿속에 이렇게 걔라고 매칭을 시켜놓으세요. 그게 아주 말이 쉽게 나옵니다. 카노조도 마찬가지예요. 야, 그녀에게 그거 좀 전해줄래? 이러나요? 노랫말도 아닌 이상? 걔한테 이거 좀 전해줘. 그렇죠? 대화할 땐 다 걔예요. 그러니까 카노조, 그녀도 걔라고 이해하세요. 얘는 뭐냐? 얘는 카레시라고 해서 얘는 남자친구를 얘기해요. 사귀는 사이, 이성의 남자친구. 그럼 여자친구는 없나요? 왜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일본에 약간 남녀 성차별적인 게 있다고 했죠? 그래서 카레는 그냥 남자, 카레시는 남자친구 사귀는 사이, 카노조는 문맥에 그 문장 상황에 따라 그녀도 되고 여자친구도 돼요. 일종의 여친도 되겠죠. 남친 여친. 그럼 뭐냐? 카레시 남자에 대한 거고 카레시가 남자친구. 카노조 이거는 그녀도 되고 여자친구도 된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다 퉁쳐서 기회라고 이해하시는 게
쉽게 나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할 것이 뭐냐? 복수형. 그렇죠? 복수형을 공부합니다. 둘 이상이 된 거를 복수라고 하죠. 자, 우리가 앞서서 뭐 친구, 토모다치 했을 때 통달할 달자 타치예요. 근데 왜 다치라고 되냐? 토모다치는 토모랑 이 통달할 자가 붙으면서 이 달자에 연탁 현상이 발생한 거예요. 좀 더 발음 편하게 하려고. 근데 얘는 원래는 타치예요, 타치. 통달한 거예요, 통달한 거. 통달하면 뭐죠? 잘 알아요. 그래서 서로 잘 아는 거예요. 친구랑 하는 거예요. 토모다치. 어쨌든 얘가 타치. 얘는 한자로 제가 보여드리지만 얘는 일상생활이나 뭐 메신저를 한다든가 할 때는 얘를 한자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얘는 뭐냐? 라예요. 라라고만 합니다. 얘를 한자로 쓰는 경우에는 대부분 나도라고 읽어요. 얘는 물이 등자거든요. 하나하나가 아니라 물이에요. 물이. 제가 설명을 드릴 때 1인칭에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근데 제가 설명 안 드린 것도 있을 수 있으면은 그 외에 등등등이 있어요 라고 하죠. 그럼 뭐예요? 하나하나씩 다 찝다가 뭐죠? 다 설명 못하니까 등등등 무리를 지어놨어요. 그래서 얘가 등이에요. 우리 얘기할 때 설명 같은 거 할 때 다 설명 못하고 뒷부분은 등등등 이게 나도예요. 나도. 어쨌든 근데 얘가 복수형으로 쓸 때는 주로 한자를 안 쓰이고 그냥 라라고 써버리고 실제 라라고 읽는 거예요. 그럼 뭐냐? 앞서서 나왔던 1인칭, 2인칭, 3인칭 얘네들에다가 타치나 라를 붙이면은 다 복수형이 돼요. 즉 뭐죠? 뭐뭐들이 돼버려요. 해석할 때. 하지만 이 라 때문에 좀 헷갈려요. 그래서 이 헷갈린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복수 만들 때 헷갈릴 땐 뭐다? 그냥 타치로만 통일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와타시 타치, 그렇죠? 그다음에 아나타 타치, 뭐 그다음에 카레 타치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하지만 이 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겠죠? 이 라는 내가 1인칭 와타시 또는 보그 와타시라 보그라 뭐 이런 식으로 라를 붙였다. 그러면은 조금 겸손한 느낌이 돼요. 그냥 타치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지만은 이 타치 대신에 1인칭에서 라를 쓰면 좀 공손한 느낌이 돼요. 그러면은 와타시라나 보그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들 편하잖아요. 그쵸? 우리들이 될 수 있지만 라를 붙이는 순간 뭐가 다 저희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얘네가 2인칭 내지는 3인칭 3인칭은 뭐 잠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은 2인칭 같은 경우에 아까 뭐 배웠죠? 오마에 그렇죠? 편한 너죠? 오마에라 뭐 이런 식으로 썼다. 뒤에 라 오마에 타치 쓸 수도 있고 아나타 타치도 되고 하지만 아나타라 이런 것처럼 오마에라 이렇게 라를 썼다. 그러면은 1인칭 때는 겸손하지만 2인칭 때는 약간 낮추는 거예요. 좀 비하하는 느낌. 그러니까 오마에라 하면은 야 너희들 이렇게 편하게 되지만 좀 약간 승질나서 하는 느낌. 야 너희들 말이야 승질나서 낮춰버리는 그런 너희들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때는 가급적 2인칭은 그냥 타치 하는 게 더 낫겠죠. 자 3인칭을 굳이 얘기하기 전에 일단은 뭐 저 같은 사람 센세라고 하죠. 선생 또는 선생님 센세. 센세 타치 말 되죠. 선생님들 그죠? 근데 센세라라고 있어요. 센세는 1인칭 2인칭 아니고 그냥 명사에다가 붙인 걸 3인칭을 붙는 거죠. 센세라라고 했어. 그럼 뭐죠? 선생들 정도가 되는 거야. 그냥 라를 붙여서 비하하는 느낌이 돼요. 센세 타치하면 선생님들인 거고 센세라 하면 선생들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헷갈리면 타치로 통일. 자 그럼 3인칭에서 우리 아까 배운 거 좀 더 다시 얘기할게요. 카레 그죠? 히, 걔들, 걔. 자 얘를 그들, 걔들 할 때는 카레, 타치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얘는 카레라라고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얘는 아예 머리는 카레라로 이해해요. 그리고 여자, 그녀, 3인칭 쉬에 해당하는 카노조 같은 경우에는 카노조라는 거의 안 쓰이고 보다 카노조 타치가 일반적입니다. 카노조 타치.
그리고 아까 남친 카레시였죠? 카레시에다가 타츠나 라를 붙이면 문제가 되겠죠. 어장 관리를 하는 거니까. 네, 어쨌든 인칭대명사를 공부를 했고요. 조금 복잡하더라도 저희 카페에다가 제가 정리된 자료 올려놓을 거니까 그걸 보셔서 지금은 그냥 표로 안 보여드리면 헷갈리실 수 있어요. 표로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보고 좀 더 공부를 해보세요. 여러분, 내끼마스요.